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4989의 정다희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트렌드를 읽고 전해드리는 장외주식 4989. 어제 이 시간에는 P2P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투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해외만큼은 아니지만 한창 성장 중인 기업들이 여러 곳 있다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주인공을 직접 모셔봤는데요. 빌리라는 기업의 주홍식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출연 처음이시라고요? 네, 오늘 방송 처음인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떨리지 않아서 좀 다행입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이름이 빌리라고 하셨는데요. 네. 좀 독특한 이름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이제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그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좀 어울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50개, 100개 정도의 이름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빌려주다, 빌리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빌리라는 이름이 낫겠다라고 싶어서 빌리라고 짓게 됐습니다. 예. 뭐 어려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리다, 빌려주다의 그 빌리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제가 스펠링을 보니까 B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V로 시작하던데 네, 왜 V죠? 거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그 BILL이라는 게 빌이라는 그 어떤 결제를 하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우리 대출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빌리라고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V라고 급히 V라고. 변경해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P2P 대출이라는 게 일반 은행이나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이제 일반적인 그 대출 시장의 그 업체들은 돈을 자체 자금으로 대여하고 그 나오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회사를 운용하거나 대손충당금을 마련해서 그 대출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 이런 저희 P2P 스타트업들은 이제 그런 기존 금융 거래를 탈피하고 그 투자자와 대출자 간을 그 IT 플랫폼으로 혁신적으로 연결을 해줘서 네. 대출자에게는 이제 그 어떤 회사가 갈 필요가 없는 이제 수익이 이제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네. 투자자는 이 투자를 통해 고금리를 이제 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거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은행에 예금을 저축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체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을 받고 싶다 또는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빌리 같은 경우를 한번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그 이제 저희 빌리에 가입을 하시고 이제 대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대출자를 저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그 대출자 20만 명의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제일 잘하는 라인웍스라는 업체와 그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신용평가 모형이라는 거를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출자는 이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본인의 소득, 그다음에 신용 정보, 네. 그다음에 뭐 그 소셜 정보, 그러니까 본인의 소셜 데이터, 그다음에 뭐 월 소득을 얼마를 버시는지 이런, 그다음에 뭐 가족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신용평가 모형에 넣으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부도율이나 신용 등급, 그다음에 이자율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정된 이자율을 바탕으로 저희 빌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요.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을 보시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가 필요한 그런 업체들은 빌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리에서 진행한 펀딩 중에 대박 사례가 있다고. 네, 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전통 막걸리주점 월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양이 정말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최근에 이제 광화문 지점이라는
그 새로운 지점을 오픈을 하는데 창업 비용이 한 5억 정도 조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제 월양 이혜영 대표님과 이제 이 광화문 지점 펀딩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 어떤 협업을 하고 이 클라우드 펀딩 그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사업 설명회인데 네. 이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예측한 참여 인원이 한 50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100분, 그러니까 2배가 넘는 100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정말 파티 같은 사업 설명회를 하고 이제 저희 빌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2차례에 걸쳐서 펀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2억, 그다음에 3억 이렇게 펀딩을 하기로 네. 이제 결정을 했는데 처음에 2억을 펀딩을 했는데 저희 예상과 다르게 한 3시간 만에 1억이 펀딩 되더니 그 펀딩 기간 내에 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목표 대비 한 165% 정도의 투자금이 마련이 돼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펀딩을 했고 이제 차주에 한 번 더 마지막 약속된 펀딩을 하면서 이제 그 이 펀딩이 종료되는 거를 좀 셀레브리티하기 위해, 그러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이제 파티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투자자들을 모시고. 예. 정말 대박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돈이 필요한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금도 모으고 자연스럽게 마케팅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내에서 빌리 말고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빌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주홍식 대표님이 개발자 출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일단 그 제가 이제 20대 때 좀 이제 여러 가지 창업을 많이 하려고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고 지금처럼 주목을 받은 적도 없으며 굉장히 좀 빚을 좀 지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컴퓨터공학도 출신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해외에서 일할 기회도 생기고 병역 등대도 하면서 프로그램 기술을 익히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신한카드 핀테크 사업팀이라는 사업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사업을 하던 방식은 정말 열심히 만들고 쓴한 뭐 고객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면 이 사업부에서는 이제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제 뭐 그러니까 카드를 예로 들면 카드를 사용하시고 뭐 이 카드를 상환하기 위해서 뭐 카드로는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제 한국에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네. 이제 대출형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제가 이제 학습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이 불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대출형 클라우드 펀딩이 성사가 되려면 이제 네. 은행 시스템과 연동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왔을 때가 3월, 4월께였는데 제가 이제 메이저 시중 은행들을 좀 이렇게 만나고 다녔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연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뭐 불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협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가 페이게이트를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는 이제 페이게이트요? 네. 피지사 이제 결제 대행을 하는 곳인데 핀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핀테크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맞물려서 저희의 이제 이런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해보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 타이밍 맞아서 이제 그 빌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런 다양한 이력들을 갖고 계신데 이 이력들이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빌리만의 개성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른 기업들은 갖고 있지 않은 빌리만 갖고 있는 뭐 특별한 점이 있나요?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저희는 이제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가지고 대출자가 이제 상환을 얼마나 잘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리스키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그 저희 홈페이지에 본인의 대출, 그러니까 본인의 그 빌리 등급에 대해서 산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충분한 테스트를 하고 내년쯤에 한번 오픈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 평가 모형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대출과 투자가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스템 안에서 모두 끝날 수 있도록 그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자가 대출을 희망하고 이제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게시가 되면 투자자들이 그 페이게이트와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출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다시 대출금이 상환되면 다시 투자자들한테 자동으로 분배되는 모든 시스템이 이제 구비가 돼 있는 게 좀 다른 업체와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어떤 저희는 이제 그 네이밍이 빌리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그 플랫폼 안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개인 신용뿐만 아니고 부동산,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이 시스템을 설계했던 거와는 다르게 네. A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신용이나 기업 소상공인 상품이 정말 히트를 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부동산이 의외로 히트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점점 그 플랫폼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와우4989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연체나 아니면 투자금 회수에 관해서 실패한 사례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초기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이렇게 0%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제1금융권도 사실 100%는 불가능한데 네. 그럼 앞으로는 그런 실패 사례가 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예측건데 이제 한 3년 후에는 한 부도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랜딩 클럽을 보시면 5% 미만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테크 업체 기술력인데 네. 저희 빌리를 예로 들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7월 20일 날 창업을 해서 한 120일, 130일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오늘 기준으로 제가 시스템을 보니까 네. 누적 그 대출 신청액이 96억 5천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96억, 100억 조금 네, 안 되네요. 100억이 네. 가까이 되죠. 근데 네. 실제로 저희가 대출을 내보낸 거는 지금까지 1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명이 들어오면 한 분 정도가 대출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장 초기이기도 하고 회사 이미지를 잘 뭐 개척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대출자 스크리닝을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시장에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계속 이러한 노력들로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거래가 안전하다는 거를 좀 증명을 하는 단계라서 아마라도 그 0%의 부도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름의 철저한 평가 체계를 갖추고 계신데요. 사실 이 P2P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가장 걱정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중국에서는 회수율이 19%로 굉장히 낮아서 골칫거리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모럴 해저드로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 경우, 그러니까 그런 그 행위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어떤 그 중국에도 정말 그 빌리 이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이 그 투명한 금융 거래를 만들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네. 어떤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약간 비슷하게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많이 모집을 해서 갑자기 뭐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이제 가지고 잠적해 버리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회수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SEC라고 증권거래소와 네. 그 CFPB라는 소비자 금융보호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P2P 이런 클라우드 펀딩 업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감독을 하면서 이제 P2P 대출 간에 어떤 거래를 할 때 이제 그 대출자가 그러니까 대출을 희망하면 채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네. 그 채권을 제3자가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래들을 합법적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죠. 한마디로 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어떤 그 좋은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규제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중국도 네. 좀 상황이 나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 같은 이제 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10명 중에 한 명이 나가는 정도의 스크리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막 뭐 부채가 만약에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빌리에서 그러니까 그 10년 정도 채권 회수에 그 몸담으신 분들이 2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채권 추심을 1, 2개월 정도 하시고요. 만약에 네. 그래도 이제 회수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 거래하는 회사에 이제 판매를 하고 원금을 충분히 그 회수를 한 것을 돌려드리려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더더욱이 이제 저희는 그 업계 최초로 이제 원금 보호형 상품이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채권이 거래 규모가 이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폴트를 낼 분이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네. 금액이 큰 뭐 1억이나 2억, 뭐 3억 이 정도 거래 규모는 사실 폴트가 나면은 건질 수가 없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뭐 질권을 설정한다든지 네.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증을 서가지고 어떤 그 그러니까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로 최대한의 그 투자금을 아마 회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수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솔깃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출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투자를 하고 싶다. 네. 대출을 하고 싶으시면 이제 네. 저희 빌리 VILLY COKL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회원 가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간단한 본인 인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본인 인증을 하신 다음에 네. 저희 대출 금액을 입력하시고 그러니까 대출 신청을 하시면 네. 한 10문항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수치나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대출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은행보다는 열문항은 어떤 것들이죠? 뭐 소득 월 소득. 정보라든지 네. 아니면 무슨 어떤 상환 방식을 택해서 돈을 갚으실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들어와서 저희 증빙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희 네.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람이 대출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네, 네. 판별이 됩니다. 그러면은 담당하시는 이제 심사역 분들께서 네. 몇 가지 질문을 이제 고객님들한테 유선이나 네. 뭐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인지 이제 증빙 서류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통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산업을 일궈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약된 시간과 그 리소스와 돈의 그러니까 한정된 그 풀 안에서 혁신적인 일을 해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일을 해내서 시장에 증명을 어느 정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VC들이 와서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투자를 해주고 이 시장을 좀 더 키울 수 있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를 예로 들면은 이제 저희는 좀 늦게 플랫폼을 출시하다 보니까 개발에 좀 먼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개발을 하고 좀 그 5손가락에 안에 드는 플레이어 안으로 한 다음에 투자를 이제 받으려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국내에서는 P2P 업체에 투자하는 게 불법이다라는 이제 거래 뉴스가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때 이제 그 계약을 다 하기로 도장을 찍자 하는 그 기간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산이 돼 버렸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은 투자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럼 아직은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기청에서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변형하고,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변형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가이드가 곧 나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가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해서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발돋움을, 그러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VC들을 만나야겠죠.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빌리의 현재 목표는 무엇인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저희가 빌리 홈페이지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채권이 하루에 오픈되는 게 그러니까 투자가 오픈되는 게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억에서 3억 정도 규모가 하루에 오픈되는데 네. 제가 이 시장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발전을 한다면 3, 4년 뒤에는 하루에 수천억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채권이 좋은지 판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A라는 사람이 나는 1,000만 원을 투자할래 하면은 이런 돈을 받아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이 리스크에는 몇 퍼센트, 로우 리스크에는 몇 퍼센트, 별로 위험하지 않은 거 몇 퍼센트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며주시면 자동으로 투자돼서 자신의 자산을 좀 이렇게 운용하실 수 있게 값싼 가격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목표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P2P 플랫폼이 그러니까 네. 대출자와 투자자라고 명확한 양 사이드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대출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생활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중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네. 투자자들한테는 그분들은 이제 자신의 자산을 좀 그러니까 불려가는 게 목적이니까 저희 빌리 투자 외에도 이 자산을 좀 카운셀링 한다거나 아니면 여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키거나 내지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 금융 플랫폼, 그러니까 자산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게 지금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서비스를 접해보시지 못한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네, 이 P2P 대출이라는 게 지금 워낙 핀테크 열풍을 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한번 두고 보자, 그냥 지켜보자.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보자라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거라고 예측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단 저만 아니고 이 지금 시중에 너무나 유명한 P2P 업체들이 모여 있는 P2P 금융 협의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빌리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이 시장을 중금리 시장을 정말 안정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날 새시면서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계속 완성화를 시켜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조금 이제 손가락질보다는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네. 이 한국에서 새로운 핀테크 그러니까 하이테크 산업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금융을 표방한다는 조홍식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한다는 금융의 본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P2P 랜딩 기업 빌리의 주홍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외주식 4989에서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희진 대표님 온라인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원래대로 방송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